징기스칸을 제외하고 세계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목민 지도자를 꼽으라면 단연 아틸라가 꼽힐 것입니다. 그가 이끈 훈족의 위세는 한때 로마 제국과 게르만족 등 전 유럽을 두렵게 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런 훈족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계통의 집단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흉노족과 훈족은 같은 집단인가? 훈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논란거리는 단연 훈족이 과연 흉노족의 후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여 년 넘게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아직 확실한 대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훈족과 흉노가 같은 집단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흉노족 그들은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의 선대민족으로 원래는 현재 몽골 초원에서 살면서 한때는 중원의 진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맹렬한 공격에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되어 북흉노는 멀리 중앙아시아로 서진을 했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복속됩니다. 흉노는 흉노족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의 적인 중국인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흉악한 노비라는 극도로 모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 이는 당연히 흉노족 자신들이 그렇게 불렀을 리 없습니다. 이는 흉노족과 오랫동안 싸워온 중화인들이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담아 부른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흉노족은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했을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흉노의 원래 발음이 훈누나 훈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하여 이 흉노족은 먼 후손에 해당되는 지금의 몽골인들은 사람을 훈이라 부릅니다. 가령 한국인을 몽골어로 부르면 솔롱고스 즉 한국 사람이고 훈 사람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훈족은 흉노족과 같은 집단이었을까 하는 것인데 이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기록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북의 황제인 탁발준에게 보내진 소구도 문서에서는 서기 310년 중원의 수도인 낙양을 함락시킨 흉노족 군대를 훈족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는 훈족의 위치가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의 동쪽에 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위치가 바로 흉노족 주요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55년에서 365년 훈족은 카스피아 해와 아랄해 사이의 유목민인 알란족을 공격했는데 이것이 중국 사서에는 흉노족이 엄체를 공격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 학자인 마르셀리누스는 이 사건을 훈족이 저질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당시 동서양의 중심 국가였던 중원과 로마는 흉노족과 훈족을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74년 유럽에 등장한 낯선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훈족 즉 흉노족은 대체 어떤 이유로 몽골 초원에서 멀리 유럽까지 오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들이 원래 근거지인 몽골 초원에 살다가 중원 및 다른 유목민족들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원전 60년을 시작으로 흉노족 내부에서는 5명의 선우가 나타날 정도로 극도의 혼란과 내분이 계속됩니다. 그중 호안야 선우는 경쟁자인 질지 선우와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중국 한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복속하여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녀 왕소군과 결혼하여 고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안야 선우는 한나라와 연합을 하여
질지선우를 공격했는데 이는 세력 다툼에서 불리해진 질지선우는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현재 중국 서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옥으로 달아납니다. 이때가 기원전 51년인데 이로써 흉노는 호얀야를 비롯하여 중국에 복속한 남흉노와 질지를 따라 서쪽으로 이주한 북흉노로 완전히 분열이 된 것입니다. 하여 서쪽으로 이주한 질지선우는 카자흐스탄 남부 원주민인 강거와 신강 서북부 키르키스족 그리고 오선족 등을 굴복시키고 세력을 넓혀 나갔으며 그리고 기원전 41년 무렵에는 달라스와 추광 사이에 도읍이 될 성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적대 세력인 흉노족이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기원전 38년 한나라의 장군 진탕은 7만의 군사를 이끌고 질지선우의 근거지인 선우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성을 지키고 있던 흉노군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한나라 군대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선우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질지를 포함한 흉노 권력자 1518명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흉노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후 질지가 죽고 남은 자녀족들은 한나라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먼 서쪽으로 피해 달아나 카스피아 해와 아랄해의 근거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의 유목민들을 끌어들이고 북방에서 새로이 이주해 오는 다른 흉노족들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이런 과정은 2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서기 4세기 중엽 동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해온 에프라타족이 흉노족을 압박을 하자 흉노족은 북흉노는 이들을 피해 더욱 먼 곳인 서쪽 즉 유럽으로 대규모로 이주를 단행한 것입니다. 하여 이 훈족은 로마에서 페르시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주파하는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374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던 동고토족은 동쪽에서 몰려온 이방인들과 마주쳤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훈족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훈족이 374년 기점으로 유럽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나라를 피해 서쪽으로 도망친 북흉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때 훈족을 이끈 지도자는 발라미르였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훈족은 현재 러시아 카프카스 지역을 지배하던 유목민 알란족을 굴복시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고토족이 세운 동고토 왕국을 맹렬히 공격을 하여 국왕 아르마나리크를 자살하게 만들고 후임자인 후리문트를 동고토 왕으로 세워 지배하에 둡니다. 이때부터 동고토족은 80년 동안 훈족에 복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훈족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다른 일파인 서고토족을 이끈 국왕 아타나리크는 드네프로강에서 훈족에 맞서 싸웠으나 참패를 하고 375년 로마 제국 영토 내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하여 이 서고토족의 이동이 바로 훗날 세계사에서 부르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사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3년 훈족은 남쪽으로 원정을 단행합니다. 이 훈족을 지휘한 사령관은 바시크와 쿠르시크라 두 장군이었는데 현재 터키 동부 도시인 에르주름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유프라테스 지역과 말라티아, 투크로바 등지를 잇따라 휩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동부인 에데사 안티옥 타르수스를 점령한 훈족은 계속 서남쪽으로 진격하여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 부근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395년 훈족은 다시 중동 원적에 나서 소아시아 반도의 중앙부인 카이세리와 카파도키아, 칼라티아를 공격하다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북쪽의
우크라이나로 철수합니다. 이쯤에서 훈족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보면 훈족이라고 항상 전쟁만 하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족이 흉노의 후손이라면 그들의 외모는 지금의 몽골인과 한국인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족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훈족 내부에서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훈족은 편두를 하는 특이한 풍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두는 갓난 아이일 때 머리를 무거운 돌로 짓눌러 전체적으로 길고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훈족의 지배를 받았던 동고트족과 게피다이족 등 게르만 부족들도 이 편두를 따라 했습니다. 하여 훈족은 원래 유목민이라 가축이 끄는 수레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노니아 초원에 정착한 이후로는 통나무로 만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 훈족은 뛰어난 가죽 세공인이자 목동 가축 상인이었습니다. 또한 통나무를 파서 만든 단순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뱃사공으로 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훈족에게 파견된 동로마 역사학자 프리스쿠스는 자신을 포함한 동로마인 사절들이 훈족 뱃사공이 모는 통나무 배를 타고 도나우 강을 건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이다 보니 훈족의 음식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프리스쿠스는 아틸라를 직접 만나 그가 베푼 연회에 참가를 했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틸라는 나무 접시에 담긴 삶은 고기를 먹고 있었다 했습니다. 훈족이 생선도 좋아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에 프리스쿠스는 대접을 할 때 황소고기와 함께 생선을 음식으로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생선도 먹었을 테지만 그다지 즐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유목민이 가축을 잡는 것에 비해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족의 옷은 주로 소나 양의 가죽을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로마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얻은 비단 같은 좀 더 고급스러운 옷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 그런 것들은 왕족이나 부자들이 입었고 대부분 훈족들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 알기 힘듭니다. 다만 동로마 제국의 마르쿠스 주교가 훈족 왕들의 무덤을 도굴 하자 아틸라가 매우 분노하여 동로마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 훈족은 조상 숭배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조인 흉노족처럼 하늘과 땅과 해와 달 등 자연을 신격화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훈족 사회는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 그리고 피지배층인 평민과 노예 등으로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여 이 왕족은 왕을 선출하는 특별한 가문 출신으로 한정되었으며, 그리고 귀족들은 왕의 신하이면서 각자 자신에게 복종하는 백성들을 따로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평민은 왕족과 귀족에 복종해야 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귀족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귀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귀족을 찾아가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평민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결혼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주로 전쟁터에서 잡아온 외국인들이었는데, 운이 좋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 평민이 되거나 심지어 귀족으로 성격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스쿠스와 만난 어느 훈족 귀족은 자신이 본래 훈족에게 잡혀온 로마인 포로였는데, 한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워 훈족 주인을 구해준 대가로 자유를 얻었으며 훈족 여성과 결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
로마에 살았을 때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기마 궁술과 공선술의 전투력을 지닌 집단입니다. 하여 로마와 게르만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훈족의 군대와 전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훈족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무장을 하고 말을 탄 채로 활을 쏘는 기마 궁술로 구성됩니다. 한 명의 훈족 기병은 3마리 말들을 거느렸는데 이 말을 타다가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서 뛰어난 기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족 병사의 주요 무기는 단연활이었습니다. 이 훈족의 활은 위가 아래보다 조금 더 긴 비대칭 형태이며 전체 길이는 130에서 140cm이고 그리고 화살촉은 새나 동물뼈를 날카롭게 갈아 만들었습니다. 이 화살의 유효 사정거리는 약 60m 정도였다 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의 역사가인 조시무스는 훈족이 멀리서 구름처럼 적을 에워싸고 화살을 퍼붓는 전술을 구사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흉노족이 그랬던 것처럼 훈족 기병들도 기마 궁술에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훈족은 활을 매우 소중히 여겼는데 사람이 죽으면 진짜 활이 아닌 모형으로 만든 활을 무덤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활은 훈족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이에 동로마 황제는 아틸라가 죽고 난 뒤에 활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하여 이 훈족이 키운 말은 어땠을까 하는 것인데 5세기 로마인 학자 베게티우스는 훈족의 말은 키가 작고 머리가 크며 털이 많지만 추위에 견디는 능력과 발굽으로 눈을 파헤치고 풀을 찾아내는 능력과 주인에 대한 복종심 및 체력에서 로마 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훈족이 항상 기병으로만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헝가리 초원에 정착한 이후에는 대규모 말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던지 가난한 훈족들은 말을 타지 않고 2발로 걸어다니며 보병으로 싸웠습니다. 하여 이 훈족이 서로마군과 크게 싸웠던 살롱 전투에서는 창과 방패를 든 많은 수의 훈족 보병들도 참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훈족들은 털가죽 외투와 모자 그리고 긴 장화를 신어 날렵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훈족 군대에 경무장 부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훈족 병사는 무기나 장비를 자신이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왕족이나 귀족같이 부유한 계층은 신체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금속 갑옷과 방패, 투구도 착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훈족 군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경무장 기병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과 말이 모두 갑옷을 입은 중무장 기병들도 훈족 군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훈족에 복속된 다른 유목민족인 사마르 마티아나 알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면 중무장 기병들은 군대 양 측면에서 배치되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경무장 기병들이 적진에 화살을 퍼부어 피해를 입히고 적진이 느슨해지면 그때 양옆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을 하며 충격을 가하는 용도로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훈족은 유럽에 정착을 하면서 요새나 성벽을 공략하기 위한 공성기술도 터득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성탑이나 성문을 부수는 파성추와 성벽을 타고 넘는 사다리도 만들어 실전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하여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싸우던 모든 야만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훈족만이 요새 공격이 가능하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